그 다음에 이제 아세아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500원, 2,750원을 판바닥으로 만들다가 4,900원까지 강하게 슈팅이 나왔죠. 근데 이 강하게 슈팅이 나온 이 이후에 거래량도 엄청난 거래량인 6,700만 주나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도 거래량이 2,900만 주 발생했죠. 이런 종목은 누가 봐도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판바닥을 딛고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전고를 돌파하면서 그 엄청난 거래량, 600일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으니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꼬리가 무려 13%나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긴 꼬리 보고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거는 폭탄 수준에 이르렀다. 판바닥을 2,500원으로 보면 그거의 2배, 또 2,750원으로 봐더라도 50% 이상 상승한 거기 때문에 폭탄 수준 플러스 긴 꼬리, 이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거는 조심하자. 고점 긴 꼬리, 이거를 조심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판바닥이 1,000원, 1,200원, 또 점점 높여서 1,600원 이렇게 가면서 상승하다가 600일 최대 거래량을 만들면서 급등을 했죠. 이렇게 급등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상종가로 만들었고, 그 종가를 15%나 상승하게 하면서 600일 최대 거래량인 4천만 주가 거래되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진입을 하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그 다른 꼬리가 무려 이것도 14% 이상 꼬리를 달았기에 고점 긴 꼬리에 해당이 되고, 이 또한 판바닥이 1,200원으로 보면 그 압폭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긴 꼬리와 압폭탄 수준에 이런 주가 수준을 감안해서 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 EN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 ENG도 마찬가지로 그 판바닥이 4,000원 수준이었죠. 더 아래는 3,5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주가가 2021년 7월에 엄청나게 거래량을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켰죠. 210만 주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꼬리를 크게 달았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 시가를 0.8%로 시작했지만 고가를 19.6%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를 2.4% 상승한 거로 마무리하여 있죠. 무려 17%에 해당되는 긴 꼬리를 달고 고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종가가 이 앞에 갭상승 했던 그 고가보다도 좀 아래인 상황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험하다. 그래서 고점 긴 꼬리에 해당돼서 또 압폭탄 수준에 이미 주가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진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다. 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다시 이제 4,500원 수준까지 밀렸다가 다시 5월 말에 5월 말 6월 초에 있죠. 이 6월 2일 날 또 1,000만 주의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도 고가를 19.5 그리고 종가를 9.9% 이렇게 상승해서 10%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고가가 전에 우리가 돌파에 실패하고 일시적인 돌파를 하고 다시 주저앉은 7,500원 밑으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점에서 긴 꼬리가 이렇게 계속 형성되는 주식은 그 가격 이상만 가면 다시 내려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ENG 다음에 그린플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린플러스도 원래 주가가
4,000원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계속 상승하다가 판바닥을 12,000원 정도 수준에서 형성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12,000원 정도 수준에서 형성을 하다가 2021년 8월에 최대 600일 최대 거래량을 발생시켰습니다. 960만 주나 발생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3%로 시작했지만 고가를 플러스 23%로 찍었고 또 종가를 9% 상승한 거로 해서 꼬리를 무려 14%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이 종가가 이 앞에 나온 갭상승 장대 음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고 마무리하였기에 더욱더 불안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0일 최대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고점에서 슈팅이 나왔지만 긴 꼬리의 여파로 이 종목은 추가로 더 상승하지 못하고 2021년 8월 이후 계속 그 우하향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점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림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림도 계속 그 M&A 이슈로 인해서 상종가로 치면서 급등을 했죠. 원래 1,700원, 1,600원이 판바닥이었다가 갑자기 쌍용차 인수 관련 루머가 돌면서 슈팅이 나왔죠. 이렇게 나와갖고 상종가도 2번 기록한 후에 4월 5일 날 그 고가를 19%까지 올렸지만 그 저가를 마이너스 15%, 또 종가를 마이너스 6%로 마무리하면서 긴 꼬리를 단 그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긴 꼬리를 만든 후에 계속 내리막 폭포와 계단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이 하락하는 도중에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4월 19일 날 상한가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는 다시 주가가 재반등할 때는 뒷폭탄, 세력의 뒷설거지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여기서 이 긴 꼬리가 달렸을 때는 물론 하락할 때도 또 물론 그리고 다시 반등할 때도 우리가 진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결국에는 그 원바닥이었죠. 옛날에 그 판바닥이었던 그 1,500원 선, 1,600원 선도 무너져가지고 지금 1,305원까지 9월 달에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점에서 만약에 물렸으면 엄청난 평가 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점에서 긴 꼬리가 달린 종목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진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아주 특이하게 이 고점에서 긴 꼬리가 한두 개 생긴 게 아니죠. 한두 개 생긴 게 아닙니다. 계속 생겼습니다. 2021년 6월에도 한 개가 생겼고 2021년 7월에도 또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 후 7,000원 이상에서 밀렸다가 다시 3,500원 반토막 정도 수준 난 상황에서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도 계속 꼬리를 달고 올라갔죠.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간 것이 6,000원대 엄청난 그 매물 저항을 부딪혀서 다시 하락해서 지금 3,700원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위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긴 꼬리를 달린 거, 긴 꼬리를 또 한두 개 달린 게 아니고 계속 달린 거는 이 뒤에도 그때는 물론이고 뒤에도 우리가 진입하지 않는 것이 계좌 관리를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거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진중공업은 이제 주봉을 보면 이렇게 그 6,000원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에는 다시 내려오는 성격이
그 옛날 2016년에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신전자도 마찬가지로 5,000원 이상만 가면 계속 긴 꼬리가 달려서 내려오죠. 이런 긴 꼬리, 고점에서의 긴 꼬리는 하나만 있어도 위험하고 두 개 있으면 더 위험한데,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그 12월 달에도 발생을 하였고, 또 뭐 2021년 1월, 2월, 4월, 또 10월 뭐 계속해서 이렇게 긴 꼬리가 달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꼬리가 달려서 내려오는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 고점 여기서 아무리 이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2021년 10월 6일이죠. 이날 600일 최대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마치 5,500원, 6,000원을 힘있게 돌파할 것 같이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앞에 나온 긴꼬리를 경계를 하면서 진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긴꼬리, 고점에서의 긴꼬리는 당일 긴꼬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에 발생한 긴꼬리도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다. 그 가격대 이상 올라오면 그 던지는 그런 매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항상 조심하면서 이렇게 진입에 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크게 물리지만 않아도 80%는 성공이다. 이런 그 격언을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이 고점에서 발생하는 긴 꼬리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 주안을 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 애독자 여러분, 김정수입니다. 올해 참 투자가 어렵다. 판단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해주십니다. 12번의 깡통을 차고 그 후 제가 깨달은 것은 시기를 타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단순한 필살기를 갖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종목 중 내 수익에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종목을 걸러내는 그 단순한 방법을 모두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홀로 서기 스터디를 열심히 나눠드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저와 함께 홀로 서기 여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